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의 노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2.6%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사가 어김없이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 정규장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의 차트면서 60일선에서 아직까지 닿지 않은 구간에서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60일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밀어버렸던 날이 연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래 꼬리를 발생을 길게 시켰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수상하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흔들고 있다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 분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떨어졌던 이런 낙폭이 엄청나게 거래대금을 끌어가면서 정규장 못지않게 1분에도 200억씩 거래대금이 터져가면서 하락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완전 아비 규환이었습니다. 자, 아비 규환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들어갈 수 있으신가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뭉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건데, 어떤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내가 재산이 1억이어서 한 100만 원만 사보지 뭐, 아니면 한 1000만 원만 사보고 이거 떨어지면 그냥 손절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면 모를까? 여기서 누군가 합심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주가를 아랫꼬리를 발생시키면서 대동단결을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구간에서 받아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받아먹어서 아랫꼬리가 발생하면서 종가를 마감해준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몰래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들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두산의 노빌리티 개미들이 들어있는 단톡방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합심을 한 채로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특징적으로 우리가 귀결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25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날처럼 25일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디데이가 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제가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기회의 구간을 노려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지금 공포에 매도하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공포에 매도하라.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공포에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포에 매수하시고 올라갔을 때 환희에 남들이 다 손뼉 박수 치고 있을 때 이때 환희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공포 구간 패닉셀 투매 물량을 던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의 구간으로 정확한 타점으로 내가 물량을 더 태울 수 있는 구간에서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태울 수 있는 기회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댓글에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개인분들이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대응을 할 수는 없겠지만, 두산의 노빌리티 모든 주주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내가 투매 물량을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세로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 봐라 하면서 댓글이 굉장히 많네 하고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기회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참여 점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슈를 짚어드리기 이전에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뭡니까? 신용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신용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반대 매매가 조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 위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금률 140%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부터 반대 매매가 시작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상 신용 매매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또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이 CFD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요, 이거는 실시간 장중에 증권사별로 반대 매매 나가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0일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이전에 있던 박스를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추가적으로 논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수원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시죠?
자, 이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의 이슈는 사실상 여기서 먼저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단독 원전 100기 짓는 미국부터 EU랑 일본까지 핵심 시장을 다 내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도상으로만 보면 한국이 차지하는 시장 면적이 더 넓지만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따져보면 사정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지금 각국이 준비 중인 원전 같은 경우에는 414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설할 수 있는 거는 9.2%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WEC와의 시장 배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식의 기사가 써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한수원 원전 불평등 계약에 동의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익 남길만 해라고 해서 오늘 오후 5시에 기사가 나와 있는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께서 WEC 공급망이 없으니까 사실상 뭐라고요? 우리나라랑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에 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 아니냐라고 하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협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100% 기술 자립이라고 하면 한국이 수출할 때 왜 로열티를 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홍보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죄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됐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마치 WEC한테 큰 포션이 가는 부분을 생각하지만, WEC에는 공급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한국 쪽으로 와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공급망이 있는 한국 쪽으로 와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WEC, 웨스팅하우스는 뭘 못하나요? 시공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가서 빠르게 시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영업을 하면서 이 원전들을 영업을 해오면 그거를 어디가 바로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싼 노동력과 시공 능력으로 빠르게 이걸 완수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세계 시장을 나눠서 우리나라가 9.2%밖에 수출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입장에서, 우리 한수원 입장에서 나가서 수주를 따와서 이거를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2%밖에 진행이 될 수가 없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어디요?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뭔가를 따왔을 때 그것을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가장 값싸면서 가장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팀 코리아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2%밖에 안 되는 부분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도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은, WEC는 그냥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 부분이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플러스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답변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라고 정확하게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원자력 관련 모든 프로세스가 매듭이 지어지면 다음 기일에 우리 위원회 의결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자라고 중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일정이 떠버렸죠. 어떤 걸로 떠버렸습니까?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원자력 관련한 모든 프로세스가 매듭이 지어지면이라고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외감 좀 느끼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관세 협상이 25%에서 몇 %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15%로 내려간 그 배경에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하는 내용만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아, 이거 지금 원전은 그럼 결국에는 나가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떡하니 일정이 떴다라는 소리예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원자력 관련 모든 프로세스가 매듭이 지어지면 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뭡니까 여러분들? 한미정상회의 경제사절단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4대 그룹의
두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전에 한번 분명하게 짚어드렸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두산이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사실상 조선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원해서 이런 조선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가가지고 원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두산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면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짚어드렸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시장에서 소형 모듈 원전 등 기술 집약적 에너지 중공업 분야에서 현지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두산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 기사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오늘 이렇게 25일 한미정상회담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만약에 미국과의 협력이 더 원자력 쪽에 있어서 강화가 되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같이 공동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정상회담 부분에서 언급이 되면서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요, 주가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면서 바로 시원하게 상한가까지도 직행할 수밖에 없는 빅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25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고 우리가 위클리 만기일까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이 구간에서 있을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121선도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이 5만원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21선 구간이 만나는 구간에서 3일간 체류하다가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내용의 성과가 터져 나올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 25일을 외치고 계셨던 분들은 하나오션의 주주님들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오션은 왜 외치고 있었습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하나 측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하나오션 주주님들은 오히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상 지금 기사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 노출되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5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한국은 을, 미국은 갑 이러면서 슈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인데, 여기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써져 있죠. 원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19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내용에서 미국 측 기술과 다르다는 보증을 제공하면 문제가 없을 내용이라고 하면서, 원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나라와 나중에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업계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반 기술이 아니라는 근거만 제시하면 된다는 설명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각에선 과연 기술 독립을 강조해야 되는지 의문이 크다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나오면서, 미국 퀄컴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GTT의 원천 기술료를 부담하면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수출하는 한국 조선사들에는 아무도 기술 종속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기술 종속, 거의 무슨 족쇄를 찾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퀄컴에다가 특허료를 지불하면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프랑스 GTT의 원천 기술료를 부담하면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사를 잘하는 게 승자라고 하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가 갑이고 한국은 을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최소한 원전 분야에선 개발, 건설, 운전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슈퍼 을이라고 말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웨스팅하우스 여러분들 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역대 3번이나 M&A 시장에 나왔던 만큼 누구는 뭐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라고까지 비하를 하는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기사 말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업계 안팎에선 한국이 대형 원전 1기를 수출할 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할 일감과 로열티가 1조 원에 달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일감 떼주는 것으로 막상 수출에 성공해도 한국 업체들은 거의 이익을 보지 못할 거라는 비판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고, 하지만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 10조 원이 넘는 원전 1기 수출 시 1조 원어치 일감을 동맹국에게 제공키로 하는 건 나름 잘한 지재권 협상이라는 의견도 지금 나와 있죠. 어차피 이 원전이라는 시장 자체는요, 참여해서 해외에다가 건설을 해줄 수 있는 참여국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게임의 판도에 끼어들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지재권 어느 정도 떼준다라고 해도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나름 잘한 지재권 협상이라는 의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가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25일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같이 여러분들한테 분석 내용 계속적으로 찍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주식타짜 훈련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빠르게 영상 제작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매도세를 그렇게까지 쏟아내진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도 많이 밀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2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매도세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추가적으로 밀어버린 게 한 70억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짚어보자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종가를 여기서 형성을 해준 게 절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뭉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비규환, 혼비백산해서 이런 구간에서 진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먹은 거라고 하면요, 이런 구간에서 아래꼬리를 이렇게 달아올린 채로, 말아올린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급락이 연출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단타성 물량으로 딱 잡았을 때 이 정도까지 반등을 주면은 당연하게도 투매는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한 5호가 정도만 올라도 먹고 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 한 3호가, 4호가 손익분기만 딱 넘어가면은 이거 수익을 바로 안겨주네 하면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거래대금이 무섭게 쏟아져 나오면서 패닉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아래꼬리를 말아 올린 채로 끝났다?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25일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 상황과 실시간 수급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두산의 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프로그램이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그런 시그널이 뜰 때는 무조건 프로그램 주도 하에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인데, 앞전에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찔러놓고 빼면서 시원하게 신고가를 가는 위치에서 아주 특징적인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11선 위를 안착을 시켜버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거래대금으로 갑작스럽게 매집을 해주는 흐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860억이라는 금액을 갑작스럽게 매수 들어와주면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연출됐었던 두산의 노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매수를 들어와준 5월 7일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두산의 노빌리티를 얼마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죠,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도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대응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의 노빌리티 지금 이 구간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됩니다. 문제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게 되면요,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있습니다. 꼭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계속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이 문이라고 이미 써져 있을 텐데,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실시간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뒤이어서 매집주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매집주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앞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바로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구간에서 언제 안내를 좀 드렸었나요?
7월 28일날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도대체 7월 28일날 당신이 이걸 언제 추천했다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증거 영상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단에 7월 28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나요? 이 7월 28일날 보내드렸던, 영상 촬영해드렸던 STX 엔진 차트를 놓고 보시면 중간에 음봉 떠있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면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추천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인데,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됐었던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간에 얼마 정도? 70% 정도 수익권이라는 말씀인데, 이 다음번 매집주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매도하지 마시면서 여러분들 추가 타점을 잡아갈 거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드가 좀 남는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자라는 전략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이 바이오 관련 매집주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바이오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이죠.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이오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1112부터 시작해서 노보노디스크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업계가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날려버리려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파월 의장을 날려버리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파월 의장이 실제로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매집주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의 물량을 좀 먹어놓은 상황입니까? 바로 이런 구간까지의 물량을 먹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 올라오고 있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번 수익 구간인 이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요,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11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55%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이번 매집주 받아가실 분들은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2,700억짜리 스몰캡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요,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던 거는 이미 검증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무서운 상승세가 나왔을 때 STX 엔진처럼 오픈을 딱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픈했을 때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번 매집주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매도를 한 것처럼 보여도 최근에 이렇게 박스 치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요, 바로 요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미 반도체도 올라가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털었었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이 출현하면서 이건 사실상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타있지는 않았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털어주면서 이때 악재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이때 악재 터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 돈 먹고 매도하신 분들은 그 이후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무섭게 연출되는 수익을 놓치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런 급락이 오히려 우리가 폭등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번 털어주는 구간이 아닌가라고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인데, 12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이렇게 둥그러지던 찰나에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올라가줬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당시에 터져 나왔던 악재도 던질 수밖에 없는 악재였어요. 사실상 진짜로 던질 수밖에 없는 악재가 터져 나와주면서 그 뒤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는 말씀이고,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굉장히 수상한 거는 아랫꼬리를 말아 올렸었고, 우리가 지금 악재라고 쏟아져 나온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급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오히려 쥐고 있는 슈퍼을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공급망이 있는 한국 쪽으로 와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선 쪽만 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번에 원전 쪽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조선에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전체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원전 쪽에서도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계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응방으로 입장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